저는 70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연금은 월 80만 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70세가 되어서야 이 모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70년 동안 저지른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예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은 이른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요. 예전에는 이 집이 좁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오히려 너무 넓게 느껴져요. 텔레비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그래서 요즘은 습관처럼 유튜브를 켜놓고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리면 덜 적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 먹는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염약. 언제부터인가 약통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어서요.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눈빛마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지쳐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이야기가 그리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요. 신용카드 명세서, 각종 고지서들, 숫자들이 적힌 종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때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좋은 선택도 있었지만 정말 어리석었던 선택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요즘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기 바빴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요. 그런데 70이 되어서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큰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그것도 대부분 제가 먼저 걸죠. 둘째 딸은 좀 더 자주 연락하지만 그래도 바쁘다는 이야기만 들어요. 아빠,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에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아직 10년, 길면 20년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70세가 되어 깨달은 가장 큰 후회들, 특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믿으며 시작하려는 저의 작은 도전에 대해서도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 인생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후회가 쌓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70년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마지막에 이야기할까요?
가장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무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술 마시고 싶으면 밤새도록 마셨고,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웠어요. 운동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죠.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바빠, 나중에 해줄게 하는 말만 달고 살았거든요.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자가 와도 할아버지 무서워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그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했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 당신은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을 못하겠어요.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 정말 슬픈 일이죠. 네 번째는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젊을 때는 나중에 모아야지,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연금은 월 80만 원밖에 안 되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젊을 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았다면 지금 이렇게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 안전한 길만 택했어요. 모험은 무서웠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실패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은 후회가 실패의 아픔보다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고, 기뻐도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쌓인 감정들이 지금도 저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일곱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20년 전에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미움과 원한을 오래 품고 살면 상대방보다 제가 더 힘들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덟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목표도 없이 버텨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방향을 잃고 헤맨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배움을 멈춰버린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공부는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책도 안 읽고 새로운 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점점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열 번째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친구들과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안 했고 이웃들과도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외로워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급할 때 전화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은 후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70년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신용카드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라는 말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 신용카드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2,300만 원입니다. 70세 할아버지가 2,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월 연금이 80만 원인데 이자만 40만 원이 넘어요. 원금은 꿈도 못 꾸고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정말 충동적으로 살았더라고요. TV 홈쇼핑에서 좋다고 하면 바로 샀고 인터넷에서 할인한다고 하면 또 샀어요. 운동기구도 사고 건강식품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런데 대부분 한두 번 쓰고 방치되어 있어요.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금 쓰는 것처럼 아픈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냥 플라스틱 카드 한 장 긁는 것뿐이니까요. 지금은 매일 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겠어요. 이미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아버지가 이런 빚을 졌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고 걱정할까요? 70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지난달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거든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상담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습니다. 최소 납입금이라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소 납입금이라는 게 40만 원이에요. 연금에서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2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디서 40만 원을 구해요.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자가 계속 붙어서 빚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매달 20만 원씩 넣어봐야 이자도 못 막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죽을 때까지도 빚을 못 갚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돌고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문득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아내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저한테 쓴 편지였는데 그동안 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넣어뒀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봤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보,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필요하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이지? 70살이네? 그럼 몇 년이나 살았지? 70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평균 몇 살까지 살지? 80살? 90살? 그러면서 계산해 봤어요. 제게는 아직 10년,
길면 2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이구나. 70세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고요. 실수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손자가 생각났어요. 이제 10살인데 제가 80살까지만 살아도 손자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손자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10년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포기하면 손자는 할아버지가 빚 때문에 스스로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젊었을 때 IMF 때도 버텼고, 아내가 아팠을 때도 버텼고,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했을 때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문제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70년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겪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 나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손자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고,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결심했어요. 70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현명하게 살아보자.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2,300만 원이라는 빚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겠어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한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기로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0세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7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실패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고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우선 현실부터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어봤어요.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꼭 필요한 지출이 얼마인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종이에 숫자로 적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아, 이 정도구나.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렸어요. 처음에는 혹시 급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과감히 결정했어요. 이 카드들을 보고 있으면 또 유혹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카드를 자르면서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현금으로만 살기로 했어요. 있는 돈으로만 쓰고 없으면 참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지역 금융상담센터에 가는 게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70세에 이런 곳에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라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도 있고 개인 회생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에요. 처음에는 70세에 이런 일을 일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젊은 직원들이 아버님이라고 정중하게 대해주고 손님들도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특히 어제는 단골 할머니께서 아저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뵐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워요. 계산기 사용법, 포스기 사용법, 70세에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 신기해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월급은 80만 원 정도인데 연금과 합치면 160만 원이에요. 빚을 갚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특히 큰아들에게 전화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아버지가 실망스럽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야 하고 말을 꺼냈는데 아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둘째 딸도 아빠,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돼요 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지금은 매일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은 빚을 1만 원이라도 줄이자. 오늘은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자. 오늘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한 일들을 공책에 적어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적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밤마다 빚 걱정으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오늘도 조금 더 나아졌다는 마음으로 잠들어요.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웃는 얼굴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랑 있으면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이 제일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순수한 아이까지도 느끼는 거구나 싶었어요.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어요. 지역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에 다니고 있거든요. 70세에 글쓰기를 배우다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것도 의미 있고요. 어제는 선생님이 어르신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나이가 주는 깊이와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경험담은 젊은 사람들이 절대 쓸 수 없는 귀한 글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0년을 살면서 쌓인 경험이 오히려 저만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같은 반 60대 할머니들과도 친해져서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오늘도 조금 더 나아지자. 오늘도 감사한 일을 하나씩 찾아보자.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이게 제 새로운 아침 루틴이에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찾은 저만의 희망적인 시작이에요. 해가 뜨는 걸 보면 나도 다시 떠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작은 전쟁 같아요.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가 돼요. 저도 아직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인생은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후회를 넘어 보람 있는 삶으로 나아갈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래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나이는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아침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마워요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 있어서 고마워요. 일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가족이 있어서 고마워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고마워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